2024 수능 완성 지구과학 1 13강 외계 행성계와 생명체 탐사 3전 문항 풀이해 보겠습니다. 1번 가는 각각 하나의 행성만을 거느린 두 외계 행성계 공통 질량 중심으로 원궤도 공전한 중심별 AB 공전 방향 나타냈고, 그리고 나는 가일 때 관측한 AB 흡수선 위치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두 AB, 별의 공전하는 속도 크기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A나 B나 지구 방향이 가운데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지구가 있다는 걸 알겠지?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 접근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B는 현재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후퇴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A는 접근할 거니까 파장이 짧아지게 될 것이고, B 같은 경우에 후퇴할 거니까 파장이 길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를 봤을 때 A는 파장이 짧아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장 표현할 때 스펙트럼에서 왼쪽이 짧은 쪽, 오른쪽이 긴 쪽을 표현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현재 어디가 짧고 긴지가 안 나와 있어. 근데 A 같은 경우에 분명히 짧아진다 그랬지? 그러면 원래 파장, 기준 파장이 있는데 기준 파장에 대해서 오른쪽 같기 때문에 바로 오른쪽이 짧아지는 쪽이 되겠지. 그래서 오른쪽이 짧은 쪽, 왼쪽은 오히려 긴 쪽이 되는 거지. 그래서 파장 수치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짧은 곳이고 왼쪽이 긴 거다라고 알아야 되겠지? 기억. 공전 주기는 A가 B보다 짧다. 바로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을 말하는데, 참고로 원궤도라 그랬지? 그러면 LA와 LB 반지름,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현재 원궤도의 반지름이 나와 있는데 바로 LA가 더 작다. 그리고 LB가 더 크다. 그러면 트랙을 봤을 때 원주, 어쨌거나 궤도를 봤을 때 바로 B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근데 공전한 속도는 크기는 같다 그랬어. 속도는 동일한데 더 큰 궤도를 돈다. 더 큰 트랙을 돈다. 그럼 당연히 동일한 속도로 돌았을 때 더 큰 궤도를 돈단 말은 더 시간은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A가 작으니까 A가 더 시간이 짧다. B가 더 큰 트랙, 큰 궤도니까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니은 나에서 흡수선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참고로 A 같은 경우에 기준 파장에 대해서 짧아졌고 B는 더 길어진 거지. 그리고 위에 나에서 오른쪽이 짧은 쪽, 왼쪽이 긴 쪽이라고 결정을 이미 한 상태였고, 이걸 꼭 결정하지 않더라도 기준 파장에 대해서 A는 짧아지고 B는 길어질 거니까 A가 더 짧겠지. 디귿. A의 공전 궤도면은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한번 볼게. 지금 이 그림에서 중심별 기억, 니은, 위치,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서 별이 돌고 있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중심별이 이 위치에 왔다. 이 파란색 위치에 왔다 했을 때 지금 시선 방향을 봤을 때 왼쪽에 지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원래 이 별은, 중심별은 궤도를 따라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게 바로 길이로 표현한 이 별의 공전 속도, 운동 속도를 표현한 거야. 그런데 이 운동속도 성분 중에 바로 지구에 접근하는 성분, 우리 시선 방향과 나란한 시선 방향에 대한 성분, 이걸 바로 우리가 시선 속도라 그러지.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질 거야. 그러면 지금 이 공전 궤도면이 우리 시선 방향에 대해서 기울어진 각도 60도로 나와 있는데, 참고로 이 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이 커질수록 참고로 시선 속도는 오히려 작아지는 거지.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 각도가 우리 공전 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이 만약 90도라면, 수직이라면, 이 궤도는 우리 앞에서 원을 그리고 있겠지? 그러면 이 별은 우리한테 접근 및 후퇴를 전혀 안 할 거야. 바로 시선 속도가 제로가 되는 거지. 각이 컸을 때 90도로 최대가 됐을 때 바로 시선 속도는 제로다. 바로 반비례 관계 있다는 거지. 이 관계를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둘의 공전 속도는 크기가 같다 그랬어. 같은데 파장 변화를 보게 되면 A보다는 파장 변화가 B가 더 커. 근데 이 파장 변화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도플러 효과. 봐봐. 도플러 효과는 C분의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C는 광속이고 V가 바로 현재 우리의 시선 속도. 람다 제로는 기준 파장, 원래 파장이 될 것이고 델타 람다는 파장 변화량이 될 것이야. 그러면 바로 이 시선 속도와 파장 변화량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는 거지. 그러면 파장 변화가 크면 시선 속도도 크다가 되겠지? 지금 파장 변화를 보게 되면 A와 B를 봤을 때 파장 변화는 B가 더 파장 변화 크다. 그 말은 B의
시선 속도가 더 크다는 거지. 근데 이 시선 속도는 아까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이루는 각과 반비례 관계를 가졌어. 그러면 시선 속도가 크단 말은 바로 이 각은 작다는 걸 의미하겠지. 근데 문제 다시 돌아가 보면 디귿 A의 공전 궤도면은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공전 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나란하다 말은 이루는 각이 제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때 속도가 가장 크겠지. 그 말은 A가 더 속도가 더 크단 말이 되겠지? 최대치니까. 근데 오히려 B가 더 속도가 더 크게 나왔잖아. 그래서 이건 틀렸다가 되겠지. 자, 그래서 현재 시선 속도가 더 크게 나왔단 말은 현재 각이 이루는 각이 B가 더 작아야 되는데 문제 디귿에서는 A가 제로다. 최소값인 제로라 말하기 때문에 말이 안 맞다. 그래서 A가 어떤 값을 가질 거고 이보다는 더 작은 각의 값을 B가 가질 거다. 이 말이 되겠지? 자, 2번. 자, 그림은 외계 행성계의 행성의한 식현상. 참고로 식현상은 자, 우리가 별을 봤을 때 그 행성계를 봤을 때 자, 별 앞에 행성이 지나가면서 별의 일부를 가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별의 밝기가 줄어드는 것. 이걸 바로 식현상이라 칭하지. 자, 근데 행성의 반지름이 현재 2분의 1, 공전 주기가 현재 2배가 된다 가정했습니다. 자, A 현재 4분의 1배로 작아진다. A가 바로 행성이 별을 가려서 밝기가 감소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지.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행성, 자, 지나가면서 별을 가린다. 별을 가리게 되면 별의 이제 밝기가 줄어든다. 이걸 말하는데,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별이 우리가 봤을 때 별, 보이는 별 단면적 안에 행성이 다 들어간 상태야. 그럼 이때 행성의 단면적만큼 다 가리게 될 건데, 이때 가장 많이 가린 것, 가장 밝기 감소가 심한 것, 큰 것 되겠지? 바로 그게 A 값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행성의 반지름이 2분의 1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밝기를 감소시키는 바로 행성의 단면적만큼 가릴 거니까 바로 단면적은 파이 r 제곱. 그 말은 바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의 단면적은 바로 파이 r 제곱이니까 바로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반지름이 2분의 1배니까 이걸 제곱하게 되면 4분의 1이 되겠지? 바로 단면적이 4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가리는 면적이 4분의 1로 줄었으니까 밝기 감소 정도도 4분의 1로 줄게 될 것이다. 맞지? 자, 니은 C분의 B 값은 현재보다 작아진다. 자, 그림 한번 볼게. 자, 지금 행성이 지나가면서 밝기 변화. 지금 아직 안 가렸지? 그래서 온전하게 지금 그대로 별의 밝기를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면서 별을 가리면서 별의 밝기가 줄어들게 될 거야. 그러면 머리부터 들어가서 꼬리까지 다 들어갔을 때 이때 다 가렸으니까 가장 밝기가 많이 감소된 상태. 이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쭉 가게 될 거니까 가려지는 면적은 동일할 거니까 일정한 밝기를 유지할 거고 다시 머리부터 나오게 되면 자, 가리는 면적이 줄어들게 될 거니까 다시 밝기는 늘어나게 되겠지. 그리고 꼬리까지 다 나오면 이제 일정한 밝기 다시 하나도 안 가릴 거니까 온전한 별의 밝기가 유지가 되겠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 행성은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지금 빛이 감소하는 이 초록색 두 개의 구간이 뭐냐면 바로 행성의 지름만큼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지. 자, 이거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나오는 시간. 자, 이게 바로 B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C. 이걸 의미하고 있는데, 자, 가봅시다. 행성이 만약 반지름이 2분의 1로 줄었어. 그러면, 자, 머리 들어가서 꼬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요 시간. 전체 시간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머리부터 나와서 다시 꼬리까지 나오게 되는 이 시간. 자, 그러면 문제에서 바로 요게 자, 이 빨간색에 의한 게 바로 빨간색이 지금 좀 더 작아진 현재 행성에 의해서 별의 밝기 변화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B와 C를 설정해 보면 좀 더 작아진 별의 B는 좀 더 작아진 행성 2분의 1에 대한 B는 바로 이게 B가 되는 거고 그리고 C는 이 값이 바로 C가 되는 거지. 그러면 좀 전에 행성의 반지름이 원래 크기와 그리고 2분의 1로 됐을 때 비교를 해보면 B는 작아졌고 C는 좀 더 커졌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원래 B값보다 행성이 반지름 2분의 1로 줄었을 때 B값은 작아지고, 근데 C는 오히려 더 커졌다는 것.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럼 C분의 B값 물어봤는데 C는 오히려 증가했고 B는 감소했다 그랬지? 그러면 분모는 늘어나고 분자는 줄었기 때문에 전체 값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작아진다. 맞는 말. 자, B 기간 동안 지구로부터 중심별까지 거리는 멀어진다. 자, 행성이 아니라 별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참고로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는 동안 딱 별의 바로 딱 앞에 우리 시선 방향에 대해서 행성과 별이 일직선상에 놓일 때까지 행성은 우리한테 좀 더 접근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반대편 현재 오른쪽 가게 되면 참고로 중심을 지나게 되면 다시 후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별과 행성은 원래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는 거야. 지금 이 그림을 본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별과 행성이 같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근데 순간순간의 움직임은 순간순간의 운동 방향은 반대가 되는 거지. 지금 이 그림상에서 행성, 자, 별은 우리한테 멀어지는 이 노란색 방향이고, 자, 그리고 행성 이 방향. 순간순간의 움직임은 운동 방향은 반대다. 자, 지금 행성은 우리한테 접근하지만 별은 후퇴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 다시 돌아가면 지금 비기간 동안 행성은 접근하겠지만 반대로 별은 후퇴하게 될 것이다. 중심별까지 거리는 멀어진다. 맞는 말이겠지? 자, 3번. 자, 표는 세 외계 행성계 중심별 ABC로부터 생명 가능지대 안쪽 경계, 바깥쪽 경계의 거리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BC는 모두 다 주계열성 그랬는데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 질량, 크기, 표면 온도, 광도 모두 다 비례 관계에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생명 가능지대, 자, 별로부터 중심별로부터 생명 가능지대까지 거리, 그리고 이 생명 가능지대 폭은 바로 광도에 비례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자료 한번 볼게. 기억. 중심별로부터 1.3 AU 떨어진 행성에 X상태 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A가 가장 높다 돼 있는데 지금 안쪽 경계와 바깥쪽 경계 바로 이 사이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좀 더 멀어지게 되면 현재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얼음, 좀 더 안쪽에는 현재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증기가 존재할 수 있고 바깥쪽은 얼음이 존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1.3의 위치를 잡아보게 되면 A 같은 경우에 바깥쪽 경계 밖에 있는 거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1.3은 안쪽 경계가 1.4이기 때문에 현재 그 안쪽에 1.3이 위치하고 있겠지.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1.3의 위치를 어디로 둬야 되냐면, 자, A 같은 경우에 안쪽이 0.6 바깥쪽이 0.8, 바로 그 차이 값은 0.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적어도 C 같은 경우에 생명간의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이 폭도 더 넓을 거야. 그래서 C가 A보다 폭이 더 넓을 거니까 0.2보다 클 거니까 적어도 1.3은 이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적어도 니은 같은 경우에 1.2보다는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될 거니까. 자, 그래서 현재 1.3이 물 위치에 있는 것은 X상태의 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은 C밖에 없는 거지. 자, 니은 질량은 B가 C보다 크다. 자, 참고로 B와 C를 비교하면 1.4의 위치를 비교했을 때 생명 가능지대 거리가 현재, 자, B는 안쪽 경계값이고 C는 바깥쪽 경계값이니까 생명 가능지대는 B가 더 멀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 거리가 더 멀단 말은 광도가 더 크다. 그리고 주결성 모두 다 주결성이기 때문에 질량 역시 B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T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디귿은 기억에서 1.4 뺀 것, 그리고 1.4에서 니은을 뺀 것. 이건 뭐냐면, 자, B 같은 경우가 바로 B의 생명 가능지대가 첫 번째, 그리고 1.4 마이너스 니은은 바로 C의 생명 가능지대 거리가 되는 거지. 폭이 되는 거지, 폭. 근데 이 폭 역시 바로 생명 가능지대 거리와 폭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 바로 별이 클수록 이 거리와 폭은 클 것이다. 좀 더 큰 별은 아까 B라 그랬지? 그래서 B가 더 큰 별이고 생명 간이도 멀기 때문에 폭 역시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이 역시 맞는 말 되겠지. 별의 질량, 생명 간의 거리 다 비례하게 될 거니까. 자, 4번. 그림은 중심별 X 행성 스몰 AB 이루어진 외계 행성계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식이 T1과 T2일 때 생명 가능지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되지. 자, 생명 가능지대는 바로 광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바로 생명 가능지대.
거리와 그리고 그 폭은 광도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별들을 보게 되면 진화를 거듭하면서 광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T1과 T2 현재 이 별이 진화하면서 광도가 달라지면서 바로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와 폭도 달라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광도를 봤을 때, 자, T1과 T2일 때 T2가 생명 가능지대 거리도 중심별로부터 더 멀고 그리고 그 폭도 넓으니까 광도가 T2일 때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기억. X의 광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 T2가 더 클 거니까 T1일 때 작다. 맞는 말. 자, 스몰 a의 표면 온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돼 있는데, 자, 봐봐. 지금 생명 가능지대를 보게 되면 바로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해야 돼. 만약 지구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안쪽 경계값, 생명 가능지대의 안쪽 경계값은 100도씨, 그리고 바깥쪽은 0도씨가 될 거야. 자, 그리고 T2일 때도 마찬가지 안쪽 경계는 100도씨, 바깥쪽은 0도씨가 될 겁니다. 자, 물론 이 행성은 지구와 동일한 기압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야. 만약에 기압이 낮다면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끓게 될 것이고 수증기로 바뀌게 될 것이고 좀 더 기압이 높으면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될 거야. 자, 그런데 동일한 행성에 대한 거니까 이건 무시해도 돼. 어쨌거나 지구와 유사하다고 두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스몰 a 같은 경우에 자, T1일 때 현재 바깥쪽 생명 가능지대의 바깥쪽 경계인 0도씨에 가깝고 근데 오히려 T2일 때 바로 100도씨인 안쪽 경계에 가깝다. 그 말은 당연히 좀 더 고온인 T2일 때 현재 안쪽 경계에 가까운 T2일 때 좀 더 온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지. 0도씨에 가깝고 100도씨에 가깝고 이걸 비교하면 되겠지. 자, 디귿. B의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T1일 때 T2일 때보다 높다.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한다 말은 바로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스몰 b가 생명 가능지대에 포함되는 것은 바로 T2일 때만 되겠지. T1일 때는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T2일 때 현재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